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모든 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즐기고 즐겼던 인연 이제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현재 37살이며 매사에 항상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주위 사람에게 인성 바르다며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결혼하고 나서 진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말았어요. 조금씩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더니 결국 밑바닥까지 찍고 오더라고요. 남편은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바로 옆 건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했던 한식 뷔페 식당은 가격도 저렴하고 반찬 가짓수도 많아서 손님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평판이 좋았어요. 저는 한 곳에서 안경점을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한식 뷔페는 1년 정도 되었었죠. 좋았던 건 한식 뷔페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식사를 마치고 가끔 안경점에 들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만 먹는 스타일이라 점심은 간단하게 커피 한 잔만 하는데 그날따라 괜시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 서서 기다린 다음 식당 안으로 진입했죠. 요금은 선불이라고 하길래 돈을 지불하고 제 앞사람 따라 음식과 반찬을 한가득 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 옆에 앞에 할 것 없이 바짝 붙어서 밥을 먹었어요. 좀 불편한 감은 있었지만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배가 좀 차니 주변 환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주방에는 일하는 아줌마 몇 분 계셨고 한 남자는 밝게 웃으면서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은 어떤지 입맛에 맞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주변 병원에 있던 직원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안경점에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 매장 분위기 때문에 금세 몸이 처지거나 잡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한식 뷔페 식당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다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인 사장이 제 앞에 다가왔고 후식 챙겨주면서 제가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최근에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조만간 시간 될 때 안경점에 한번 들리겠다고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일단 손에 계속 들고 있던 후식을 건네받았고 나중에 안경점에 오시면 잘해드리겠다고 하곤 준비해주신 후식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끔 식당을 찾았고 이 남자도 가끔 안경점을 찾아왔어요. 일회용 렌즈도 하나 구입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얼굴을 보게 되면서 친분이 쌓이게 되었고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었죠. 이 남자가 없는 삶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지인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거기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행동과 말투에 제가 상처까지 입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 좀 하고 지내지.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제야 연락하냐? 사는 게 바빠도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은 되잖아.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깐씩 밥이나 먹으면서 사는 얘기 좀 하자. 우리가 보통 인연이냐? 초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우정을 너무 쉽게 버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 아내도 현욱이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살이 좀 찐 것 외엔 달라진 건 없네.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쩜 아내분께 먹기 좋게 음식도 잘라주시고 우리 남편은 자기 먹기 바빠서 그런 배려 하나도 없는데 아내분 너무 부러워요. 남편 하나는 잘 만나셨네요. 그렇죠.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챙겨줘야 한다니까요. 손이 한두 군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아내와 사는 건지 7살 먹은 딸이랑 사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생각보다 귀찮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니까 데리고 살고 있죠. 남들 같았으면 벌써 두 손 두 발 들고 떠났을걸요. 안 그래 여보? 남편이 웃자고 얘기한 말인지 아니면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감정을 드러낸 건지 알 수 없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 친구분과 아내는 뭐가 웃기다고 깔깔거리는데 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냥 안주거리 삼아 씹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아내를 치켜 세워주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깎아내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만 높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배려하고 착하니까 뭐든지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또 저를 잘 챙겨줍니다.
남편 친구 아내분은 그런 모습이 보기 좋고 부럽다며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편은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집에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에만 쳐다보고 있으니 괜히 눈치가 보였는지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기분 상했어? 별 뜻 없이 말한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 성격 알면서 그래? 당신 성격 알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더 당황스러웠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했어? 오늘 있었던 일은 나랑 싸우려고 막 뱉은 말 같았다고. 당신은 좋은 이미지로 남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땐 어떻겠어?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고.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가 기분이 상했다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욕먹을 이유 없다면서 되려 자기가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고 한동안 냉전이 흘렀죠. 그때가 처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들었던 건지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생각 없이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저를 엄청 잘 챙겨주면서 저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계속 보여줬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조차 버려주지 않는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어떤 모습이 진실된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밖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행동들이 역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부감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며 시부모님께서 오라고 전날 얘기하셔서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장 봐둔 게 없다며 저와 함께 시장에 가길 원하셨고 어머님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구경하더니 과일을 파는 곳에서 어머님께서 걸음을 멈췄고 뭘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뭐가 좋을 것 같냐며 물어보시는 상황에서 과일가게 사장님이 말을 붙였어요. 어머, 따님이세요? 엄청난 미인이시네. 여기 똑 닮은 애플망고 있는데 요즘 없어서 못 팔아요. 좀 전에 누가 왕창 사가고 몇 개 안 남았네요. 싸게 드릴 테니 따님이랑 맛있게 드세요. 좋겠어요. 같이 데이트도 하시고. 제 딸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미모는 제가 더 낫지 않나요? 애플망고랑 닮았다는 말이 왜 이리 웃긴 건지. 사장님 장사 멘트 너무 속보인다. 그리고 데이트하러 나온 게 아니고 짐꾼이 필요해서 데리고 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 아들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려고 나온 거지. 며느리 밥 해준다고 시장에서 장 받겠어요? 저랑 똑 닮은 애플망고 주세요. 시어머니의 말투에 너무 충격이었죠. 남편과 어찌 똑 닮았는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장 보는 내내 저에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저를 칭찬해주는 말을 듣게 되거나 단둘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 모습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시댁에 돌아왔고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부터 속이 좋지 않았어요. 울렁거림이 약간 멀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고 힘들게 준비한 음식 앞에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준비한 음식 깨짝깨짝 거리는 게 보기 싫었는지 먹는 게 형편없다며 한 소리 하셨고 시장에서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인상이 좋지 않았냐고 기분 좋지 않은 말투로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명 시어머니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 아버님과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죠. 그렇게 힘겨운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속이 너무 메스꺼려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양해를 구하고 남편이 지내던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눈 좀 붙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메스꺼움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가서 그동안 먹었던 걸 전부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어머님이 혹시 임신이 아니냐는 말에 설마 했지만 남편이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온 테스터기로 확인해 본 결과 빨간 줄이 2개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축하한다며 좋아해 주셨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실망을 했고
너무 서운한 나머지 결국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내가 임신한 게 싫어? 결혼 전에는 아이 둘 정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자기 꿈이라고 말했으면서 막상 내가 임신하니까 두렵니? 아니야, 기분 좋아. 그런데 아직까지 얼떨떨해서 그래. 오늘은 나 좀 먼저 잘 테니까 할 일 하고 들어오든지 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남편은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짜증이 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그제서야 축하한다며 무뚝뚝하게 말해줬어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아주 푹 잘 잤는지 새벽같이 식당으로 향했어요. 작은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뒤늦게 안경점 오픈하고 하루 종일 축 처져 있는데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심시간에 매일같이 남편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가고 싶지 않아 그냥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지 점심시간이 지나도 안경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바로 옆 건물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임신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너무 바뀌는 바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자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아줌마께 물어보니 아침에 같이 나가지 않았냐고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침에 어떤 여자랑 같이 차 타고 나가는 거 봤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정신적인 충격에 휘청거렸고 저는 다시 안경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하루 일과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창밖을 쳐다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 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고 저는 허겁지겁 매장문 잠그고 옆 건물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몰래 숨어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주차를 끝내고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좌석에서 저번에 만났던 남편 친구 아내분이 내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 남편 차에서 내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처음 데이트할 때 보여줬던 자상한 표정으로 그 여자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도저히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죠. 앞뒤 사정 안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임신한 아내 두고 대놓고 바람 피운다고 남편을 밀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난리를 치자 친구 아내분이 저를 말렸고 그 여자에게도 화를 내려고 하자 통화를 하면서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바로 남편 친구분이었죠. 통화를 하던 도중 급하게 끊더니 왜 그러냐며 당황스러워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친구분께서 거리처와 통화를 하고 있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본 둘의 눈빛은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친구분께서 뒷좌석에서 서류들을 꺼내더니 통화하면서 서류를 훑어봐야 할 것 같아 뒷좌석에 앉았다며 대신 상황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은 너무 빨갛게 변했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에 빠르게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저를 웃긴 여자로 볼 것 같아 너무 창피했어요. 남편은 뒤이어 안경점으로 오더니 그런 걸 의심하냐며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 물건들이 자기 식당에 설치하려고 견적을 보고 있었다며 자기 이미지 깎였다고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위축이 된 나머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부부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웃음을 잃지 않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표정 싹 바뀌어서는 저를 무시하고 짜증도 많이 냈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면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노력하고 있고 가정에 정말 충실히 잘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기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남들한테는 웃음까지 팔며 정말 자상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 정작 가족이나 배우자한테는 막말하거나 태도가 싹 바뀌는 사람이 있나요? 여태껏까지 경험해 본 적 없다가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제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이 임박해질 정도의 만삭이 되어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안경점도 잠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매장에 찾아오셨어요. 괜찮은 안경 하나 받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에 드는 안경 하나를 고르시면서 중요한 개모임이 있다며 외모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개모임 하시는데 옷이 엄청 화려하세요.
오늘 개모임 끝나고 어디 가시나 봐요? 응, 그런 거 네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안경이나 죽어라. 시간 없다. 다른 사람들 벌써 도착했겠다. 너 출산하면 내 자유 없어지잖니. 산후조리 해달라고 할 거 아냐? 아들 낳아달라고 입이 닳도록 외쳤구만. 결국 딸이고. 에휴, 한숨만 나온다. 처음에는 아들, 딸 상관없다고 하시더니 정말 너무하세요. 성별을 떠나서 사랑해 주셔야죠. 그래도 현욱 씨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 산후조리 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안 해주셔도 돼요. 벌써 산후조리 원도 다 알아봤어요. 시모는 제가 안경을 닫고 있는 걸 뺏어 가시더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급하게 나가셨어요. 그런데 워낙 급하셨는지 가방을 두고 나가셨습니다. 안경만 쳐다보며 가시길래 어머님 부르며 가방을 흔들었어요. 어머님은 벌써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빨리 건너오라며 재촉하셨고 횡단보도 불이 깜빡거리고 있길래 무거운 배 움켜쥐며 급하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도착해서 빨간불로 바뀌어버렸고 제가 건너갈 때까지 차들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코너에서 검은색 차가 튀어나왔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차는 멈추지 못하고 저랑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제 귓속에 울려 퍼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머머머, 이를 어쩐다? 저기요, 구경하지 말고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이, 그러니까 빨리 건너왔어야지. 에휴, 내 가방 어떡해? 이거 이번에 큰 돈 주고 산 명품 가방인데. 예,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다니까 금방 구급차 올 거다. 큰일이네. 양수까지 터진 것 같은데. 구급차는 왜 이리 안 와? 아유, 이러다 개모임 늦겠네. 저기요, 택시. 성북동으로 빨리 좀 갑시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병실에 누워 있었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희미하게 눈을 뜬 상태로 손가락을 움직이니 엄마는 제가 정신을 차린 걸 확인하셨고 의사가 제 몸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 귀는 멀쩡했는지 부모님과 경찰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고를 내신 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블랙박스의 영상들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수사를 해보니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뒷좌석에 타고 계시던 분이 여기 누워 계신 분의 남편 되시는 것 같은데 운전한 여성분의 관계가 의심스럽네요. 최종 목적지가 모텔로 나오는데 블랙박스 내용을 보면 여성분의 남편에게 들켜서 쫓기는 상황이었고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니 운전이 미숙한 여성분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당황했는지 엑셀을 밟으셨네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고 친구에게 들키자 급하게 도망치던 도중 저와 사고가 나게 된 거였죠. 온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지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잊고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뱃속에 아이를 확인하려고 힘겹게 팔을 움직여 배를 만졌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아기는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어요. 힘겹게 고개를 돌렸고 분노한 눈빛을 보고 제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고 경찰은 사고 낸 여성의 사진과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아들이 맞는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갑자기 입을 틀어 막았어요. 여성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떨기 시작했고 저는 힘겹게 입을 떼며 내 아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네요. 제가 온전치 않은 몸으로 난리를 치자 엄마는 진정하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손짓을 한 다음 사고가 났을 당시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모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 실신하듯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한 가족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다른 사람의 약속은 중요하고 임신한 몸으로 사고가 난 며느리는 세상 떠나도 상관없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신 시어머니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왜 여성분의 사진을 보고 놀랐냐며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진지하게 물어보니 한참을 입을 닫고 있다가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셨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와 남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그 친구분이 사랑을 주며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 6학년인 아들이 남편 자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어차피 밝혀지게 될 거라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엄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머리채 잡고 내쫓으셨어요. 며느리 고통사고 났는데 계모임 간 시어머니도 이상하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남편을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철판을 깔고 친구분과 만나 식사를 할 때도 차에서 내렸을 때도 둘은 저와 친구분을 속이며 몰래 만나오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대신해 법적인 절차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엄마를 용서해달라며 찾아온 학생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의 배신과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 그 여자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네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알게 된다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겠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고 너희 부모는 벌을 받아야 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내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병실을 떠났을 때 제 가슴도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런 상처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 현재 다행히 몸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며 걸어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금방 회복될 거란 의사의 말에 열심히 재활치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 여자에게 징역을 살게 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사할 때 모르고 X를 밟았다고 진술했지만 저는 왜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마음 같아선 징역을 보내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엄마라고 용서해달라는 학생이 계속 눈에 걸리네요. 우리 아기는 빛도 못 보고 떠났는데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생각 못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께서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법적인 보상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처벌만 남아있는 상태죠. 저와 비슷한 경험 아마 없으시겠지만 그동안의 오랜 인생 경험 바탕으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겨내야 할 일들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